사실 요즘 그보다 더 이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법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라식 라섹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근시가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의안과병원 드림센터 원장 개유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 특히 근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이들은 출생 직후에 평균적으로 2디옵터 정도의 원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눈이 성장하면서 근시나 원시, 난시 같은 굴절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굴절 이상이 아이들에게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중에서 10명 중에 8, 9명 정도는 이 근시가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시란 물체의 상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고 망막 앞쪽에 맺히게 되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가까이가 잘 보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시의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특히 요즘같이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된다거나 책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근거리 작업이 늘어나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또 야외 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근시 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시는 안구 길이의 성장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또 한번 커진 눈은 다시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시작된 근시는 다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기인 만 6세부터 만 14세 정도까지를 안구가 가장 많이 성장하면서 근시가 가장 많이 나빠지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시가 시작하는 연령도 점차 어려지고, 또 근시가 진행하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로 진행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를 갖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도 근시로 인해서 망막박리라든지 녹내장, 그리고 황반변성 같이 영구적으로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안과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이오피아 마스터는 굴절력, 그리고 광학 안구 계측, 각막 곡률, 반경을 모두 특정할 수 있는 기능을 조합한 최신 근시 관리 검사 장비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근시의 도수라든지 눈의 길이, 각막의 모양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은 연령대, 같은 인종에서 나의 안구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근시 도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분석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근시 진행 속도를 파악을 하면서 근시 도수를 분석해서 근시의 진행 속도를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분석을 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제안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아근시 진행 억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긴 근시는 성인이 되어서 시력 교정술을 하지 않는 이상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라식이나 라섹을 해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시가 많이 나빠질수록, 도수가 심해질수록 나중에 라식이나 라섹을 할 때 각막을 많이 절삭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요즘 그보다 더 이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법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라식 라섹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근시가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시는 성장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안구의 성장이 끝나는 만 14세에서 만 16세까지 안구의 성장 속도를 최대한 늦춰서 근시 진행을 막아서 고도 근시까지 가지 않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근시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근거리 작업을 줄이고 야외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외에 병원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농도 아트로핀, 드림렌즈, 마이사이트가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저농도 아트로핀은 0.01%에서 0.05%의 아트로핀을 매일 자기 전에 한 방울씩 눈에 점안을 하는 방법으로 안경과 병행하는 방법이고,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약을 점안을 하게 되면 눈부심이나 근거리 시력저하, 알러지와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큰 위험성 없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사용법이 장점입니다. 다만 학회에서 발표되는 결과나 경험적으로 저희가 임상에서 보는 결과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 20% 정도의 아이들에게서는 이 약에 대한 효과가 다른 아이들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드림 렌즈는 정식 명칭은 각막 굴절 교정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특수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하드 렌즈인데요. 잘 때 착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게 되면 자는 동안 각막 모양이 변하면서 하루 정도는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시 진행을 늦춰서 눈이 덜 나빠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렌즈입니다. 안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운동같이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에게서 만족도가 높고요. 다만 근시 도수가 너무 높으면 눈에 맞는 렌즈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경도에서 중등도 근시의 아이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사이트는 특수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다초점 소프트 컨택트 렌즈입니다. 드림 렌즈와는 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렌즈를 착용하는 동안 근시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일회용 렌즈여서 이제 하루 사용하고 버리게 되고 각막의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경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림 렌즈를 사용할 수 없는 고도 근시의 환자들에게서 적용이 가능하며, 또 이제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드림 렌즈를 중단해야 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시는 성장하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안경 도수만 변경해서 잘 보이게 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 근시가 진행하는 정도가 이전 세대에 비교해서 훨씬 심하고 또 안과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안과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근시를 관리해야 된다고 치료 방침이 바뀌고 있고,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잘 맞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의 눈 건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충분히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